안녕하세요. 웰세이드 김양수입니다. 자, 2023년 제가 또 처음으로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색깔이 아마 뒤에 배경이 되게 붉은 빛으로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 색깔이 2023년 올해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팬톤에서 매년 이제 올해의 색깔을 선정하는데 그냥 보기에는 붉은색으로 보이겠지만 이게 비바 마젠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색깔인데 제가 왜 이 색을 선정했냐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시장에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주식시장도 파란색이고 채권도 안 좋고 부동산도 파란색이고 다 전부 그냥 너무 쭉쭉쭉 내려가는 색깔만 보니까 기운이 너무 처져가지고 좀 이렇게 밝고 역동적인 색깔로 2023년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보고 시작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올해 컬러로 이렇게 한번 PPT를 만들어서 오늘 브리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2023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고객분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작년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금융시장에 대한 이 평을 쓰시면서 지긋지긋했던 2022년이 드디어 끝났다라는 글을 쓰실 정도로 정말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2022년은 아마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왜 역사에 남을 것 같냐면 지금 일단 주가가 많이 폭락해서 또 있지만 이 폭락폭도 사실 컸어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굉장히 낙폭이 커서 30% 이상씩 폭락했잖아요. 이거 되게 흔한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기록에 남을 것 같다 2022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주식시장이 보통 안 좋으면 어때요? 채권시장이 원래 보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채권과 주식을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으면 약간 수익률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작년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망가졌으면 채권이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 못지않게 망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 주식 시장도 안 좋고 채권 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비트코인도 안 좋고 좋았던 게 진짜 거의 하나도 없이 유일하게 조금 좋았다? 유가, 원자재 이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작년에 좋았던 수익률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힘든 한 해를 사실 좀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2022년에 뭐 좋은 수익률을 보셨던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인덱스, 이게 지금 개별 국가 지수잖아요. 개별 국가 지수가 30%씩 떨어지잖아요. 아, 개별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가장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특히나 많이 사랑하는 미국 주식 중에 하나인 테슬라 관련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 1월에 테슬라가 400불이었는데요. 작년 12월 30일 날 120불 정도로 끝났으니까 거의 마이너스 70% 떨어졌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애플 이런 것도 폭락률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인덱스가 떨어진 것도 장난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힘든 한 해를 좀 보내셨다. 그래서 보니까 야, 그럼 올해 어떡하라고? 올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올해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1월 달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면 금리가 지금 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인플레이션, 금리 아니세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죠. 그죠? 자, 금리 인상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작년에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제에 자신감이 있을 때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같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 작년처럼 금리 인상 속도가 진짜 0.5에서 기준금리 4.5까지 치솟을 정도로 단시간에 빠르게 오르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연속으로 3번을 넘게 했거든요. 그 오르는 폭조차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주식시장이고 채권시장이고 사실 나만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금리 인상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진행이 됐어요.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자, 올해는 어떠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달에 미국의 FOMC 연준 그 회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 금리가 사실 더 궁금하시잖아요.
있잖아요. 왜?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이 한두 분이세요? 자,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1월 달 다음 주에 지금 금통위가 열리면서 금리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느낌 오십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요. 벌써 100bp, 즉 1%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국하고 미국이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 이상